네. 발표는 컨텐츠 추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딥러닝을 이용한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실제 저희가 연구했을 때 사용한 추천 사례와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추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요. 1998년 11월 15일, 지금부터 정확히 20년 전에 동아일보 TV 가이드란에 나온 그 화면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채널에서 하루 종일 나오는 TV 콘텐츠들을 한 화면, 한 지면 안에 모두 놓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아프리카 TV에서 10월 9일 오후 2시 한순간에 라이브로 진행되는 다양한 콘텐츠들 중에 굉장히 일부만 캡처한 사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라이브로 송출될 만큼 다양한 콘텐츠들이 인터넷에서 방송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렇게 방송사들만이 콘텐츠를 생산했던 시대에서 개인이나 뭐 다양한 조그만 스튜디오들 그리고 뭐 큰 콘텐츠 제공 업체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생산되고 또 우리는 그 콘텐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콘텐츠들이 다양한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콘텐츠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각각의 개인마다 다른 콘텐츠를 노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초기 화면인데요. 저는 이제 한국 드라마랑 한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초기 화면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추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 동생이 똑같이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초기 화면인데요. 제 동생은 미드랑 뭐 외국 영화를 많이 보기 때문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추천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 추천이 되는 알고리즘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요. 영화 2시간짜리인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리뷰를 검색하고 어떤 영화가 좋을지 검색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건데요. 이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 입장에서도 콘텐츠를 적절하게 추천해 준다는 것은 시간을 아끼는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넷플릭스 총 시청 시간의 80%는 개인화 추천에 의한 것이고요. 구글 뉴스 클릭 중에서 38%는 구글이 추천한 뉴스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구매 중에서 35%는 아마존이 추천한 제품이고요.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도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은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SDS가 왜 콘텐츠 추천을 연구할까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동영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러닝 시장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 물론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온라인 콘텐츠, 교육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기업들은 그 콘텐츠를 보유하고 그 교육에 사용하는 기업이 많아졌고요. 뭐 다양한 분야의 또 교육 콘텐츠들도 기업들이 보유하고 또 이런 것을 교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DS에서는 삼성 넥스샵이라는 이제 지능형 리테일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광고나 상품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동영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영상들을 적절하게 추천을 하고 그 소비자들에게 추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삼성 스마트 TV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VOD나 방송 편성표들 같은 콘텐츠들을 그 이용자의 취향에 맞게 추천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 SDS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양한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삼성 SDS가 콘텐츠 추천을 연구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공적인 추천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데요. 사용자 정보, 시청 시간, 콘텐츠 정보, 검색 내역, 구매 내역, 리뷰 같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적절한 콘텐츠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 정보, 검색 내역, 구매 내역, 리뷰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짜여지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잘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추천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요. 브라이틱스 AI라는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갖고 있고 다양한 데이터 분석 경험을 갖고 있어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추천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딥러닝 기반 컨텐츠 추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컨텐츠랑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컨텐츠 기반 추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타짜와 내부자들과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걸 토대로 새로운 컨텐츠를 영화를 추천해 준다고 하면요, 시청한 영화에 대한 정보를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야 됩니다. 감독과 출연 배우 같은 이런 정보들을 파악하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영화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명당이 추천 영화로 나왔네요. 타짜 내부자들 관상처럼 백윤식이 출연을 하고, 타짜 내부자들처럼 조승우가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관상처럼 역학을 소재로 한 영화고요. 도둑들이 추천 영화로 나왔네요. 이거는 타짜처럼 최동훈 감독의 영화고, 김혜수가 타짜처럼 출연을 했고, 이렇게 이정재가 출연을 했고, 타짜와 내부자들처럼 범죄 영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영화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컨텐츠 기반의 추천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컨텐츠 기반의 추천을 딥러닝을 적용하면요, 머신러닝 기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에 대해서 피처를 우리가 직접 추출했어야 되고, 그 피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추천을 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의 특징을 일일이 정의해야 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딥러닝은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피처를 딥러닝이 학습을 통해 일일이 추출을 하게 되고요, 저절로 그 이후에 클래시피케이션 이후 추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양이 굉장히 방대해지더라도 특징을 직접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컨텐츠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 유리하고요. 또 딥러닝 알고리즘 자체가 갖고 있는 비선형성 때문에 사용자와 컨텐츠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포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을 경우에는 머신러닝보다 더 좋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그 데이터에 대해서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들어왔을 때 딥러닝이 그 피처를 자기 스스로 추출하는 그런 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악이 들어왔을 때 음악이 갖고 있는 비트나 이제 주파수 같은 것을 딥러닝이 알아서 추출을 해서 그 음악의 특징을 추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갖고 있는 픽셀 값들을 딥러닝이 다 일일이 학습함으로써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정보를 벡터 스페이스에 저렇게 매핑을 하는 그런 딥러닝 기술이 있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그러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그 벡터 스페이스의 거리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기 표시된 벡터 스페이스에서 비슷한 공간에 있는 이미지는 같은 0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1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런 숫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를 그 비슷한 거리의 벡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뿐만 아니라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나 문장을 비슷한 공간에 있는 벡터 스페이스에 매핑을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화를 추천하는 과정에 딥러닝을 활용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 영화를 프로젝션 하게 될 것이고, 비슷한 거리가 가까운 영화를 추천함으로써 우리가 본 영화와 비슷한 영화를 추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컨텐츠 유사도 기반의 추천이었고요. 그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은 이제 사용자 선호도 기반 추천입니다.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취향이 유사한 사용자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타짜와 내부자들과 관상을 받고, 두 번째 사람은 내부자들과 관상과 도둑들을 봤습니다. 또 이 세 번째 사람은 리틀 포레스트와 명당을 봤어요. 자, 누가 보시더라도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취향이 좀 더 유사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알고리즘은 첫 번째 사람한테 두 번째 사람이 봤지만 자기는 안 본 도둑들을 추천하는 이런 방식이 선호도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면 사용자와 컨텐츠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요. 노란 칸은 이제 이 사용자가 그 컨텐츠를 봤을 때의 평점을 입력하는 것이고요. 이제 흰색은 이제 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빈칸으로 납둡니다.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와 컨텐츠의 각각의 피처를 가진 두 개의 매트릭스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매트릭스는 곱했을 때 사용자 컨텐츠 매트릭스가 가장 유사하도록 계속 학습을 거쳐서 두 가지의 매트릭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의 매트릭스로 나눠지게 되면 이걸 다시 곱했을 때 노란색 부분은 최대한 오차가 적어야 하고 녹색 부분은 이 사람이 보지 않은 컨텐츠의 평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매트릭스를 나눠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는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딥러닝을 활용해서 풀어보자라는 시도도 있었는데요. 사용자 컨텐츠 매트릭스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만든 다음에 오토인코더라는 그 딥러닝 모델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오토인코더는 이 사용자 컨텐츠 매트릭스 사이에 인터랙션을 뭐 자기가 학습을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사용자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보지 않은 컨텐츠를 빈칸을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오토인코더가 차원을 축소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 상에서 각각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또한 이 오토인코더는 비선형 활성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술보다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되고요. 단순한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기법보다 스파르스한 매트릭스에서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스파르스 매트릭스라는 것은 지금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컨텐츠를 다 보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컨텐츠 매트릭스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대부분 0인 스파르스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스파르스 매트릭스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이 평점을 입력됐을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실제로 많은 데이터는 평점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이 컨텐츠를 시청했는지 아니면 이제 뭐 클릭을 했는지 이런 여부만 담겨져 있는 그런 간접적인 피드백들이 더 많은데요. 이런 간접적인 피드백의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제로 추천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 이러닝 사이트의 컨텐츠 유사도 예측 모델과 그다음에 시청 정보에 따른 사용자 선호도 예측 모델 이걸 각각 적용해 봤습니다. 컨텐츠 유사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컨텐츠의 시청이 끝나면 그 뒤에 이어서 유사한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선호도의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로그인하면 그 사람의 적합한 컨텐츠 6개를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 유사도를 이용한 예측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유사도 기반 추천은 이렇게 컨텐츠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 컨텐츠를 저희가 딥 오토인코더를 구현을 하고 그 딥 오토인코더에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컨텐츠를 학습을 한 오토인코더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박혀 있는 각각의 점은 컨텐츠들을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용자 A가 이런 시청 정보가 있다고 치면요. 이 컨텐츠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찾아봅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 상에서 비슷한 거리에 있는 컨텐츠들이 유사한 컨텐츠일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컨텐츠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딥 오토인코더가 컨텐츠를 학습시킬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느냐를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 컨텐츠를 예시로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나 저자나 뭐 시간 같은 다양한 컨텐츠가 갖고 있는 메타 정보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보들도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갖고 있는 이미지 정보도 있습니다. 그 컨텐츠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컨텐츠가 갖고 있는 뭐 슬라이드 정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들이 굉장히 스크립트가 잘 정의되어 있었고요. 교육 컨텐츠다 보니까 스크립트만 읽더라도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스크립트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 컨텐츠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벡터 공간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컨텐츠 스크립트를 전처리했는데요. 컨텐츠 스크립트가 이렇게 타이틀과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제목은 엔고의 벽을 뛰어넘다, 뭐 스크립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중에서 명사만을 추출했어야 됐어요. 명사 추출은 뭐 지금 그 NLP 알고리즘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오픈 소스들을 사용했고요. 타이틀에서도 제목에서도 명사들을 추출하고 스크립트에서도 제목들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체 컨텐츠 중에서도 유효한 단어 2,000개를 선정했습니다. 모든 컨텐츠 중에서요. 그 유효한 단어와
2,000개 단어와 전체 컨텐츠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전체 컨텐츠 중에 어떠한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는지 각각의 컨텐츠마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컨텐츠 1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기업이 굉장히 많이 빈도수가 많이 발생되는 컨텐츠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n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미국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컨텐츠마다 어느 단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는지 이런 것을 컨텐츠 프리퀀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VAE 모델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VAE 모델에서부터 컨텐츠 벡터 공간을 만들고 그럼 벡터 값들이 이렇게 수치 형태로 나옵니다. 저희는 20차원의 벡터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벡터의 거리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라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컨텐츠가 더 가까운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각각의 컨텐츠 아이디와 유사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결과를 이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동영상이 끝나고 난 이후의 컨텐츠를 추천을 하도록 저희는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결과를 한번 보시죠. 기준 컨텐츠가 이게 종말의 시대 기업의 선택은 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기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개를 뽑아봤고요.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10개를 뽑아봤습니다. 기존 알고리즘에서는 한 밑에쯤 보시면은 뭐 천사가 날 수 있는 이유,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런 조금 생뚱맞은 컨텐츠들이 좀 절반 이상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80% 정도 저희가 봐도 좀 유사한 기업이나 뭐 앞으로의 종말, 뭐 앞으로의 좀 트렌드에 대한 것에 기업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한 컨텐츠들이 많이 추천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 선호도에 의한 추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화 추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VA라는 오토인코더 알고리즘에 컨텐츠와 유저 매트릭스를 입력해서 그 결과에 채워진 매트릭스를 이용해 추천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컨텐츠 매트릭스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렇게 사용이 됐고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200차원을 사용했고 뭐 굉장히 간단한 구조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똑같이 입력 학습 데이터를 생성을 위해서 로우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VA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아웃풋을 이용해서 추천 결과를 실제로 만드는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시청 기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본 데이터는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시청했는지, 몇 시에 시청했는지, 몇 분 시청했는지, 뭐 스마트폰으로 봤는지 이런 로우 데이터가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어떤 컨텐츠를 어떤 유저가 사용했는지에 대한 컨텐츠였죠. 그 정보였죠. 그거를 시청 정보가 있으면 1, 없으면 0의 형태로 매트릭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저와 컨텐츠 벡터로 컨텐츠로 만들어진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회색 배경인 스파르스한 매트릭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추천 결과를 보실까요? 사용자 A가 이전에 10개의 컨텐츠를 추천했습니다. 보이시면 뭐 이제 IT라든지 뭐 인도, 스피치 이런 내용들을 시청을 했네요. 네, 저희 딥러닝을 이용해서 추천을 해봤습니다. 스피치의 정석, 발표 불안증에 대한 컨텐츠를 추천했는데 딥러닝은 매력적인 스피치를 위하여 원투, 뭐 센스 만점 술자리 한 마디, 건배사 한 마디 같이 그 스피치에 관한 내용을 추천을 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인도에 관한 내용을 시청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도에 관한 내용도 추천 컨텐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여기서 이 사람이 인도는 성적으로 위험한가 상편을 시청을 했는데요. 그 하편이 추천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을 때 뭐 상편인지 하편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편이 추천이 됐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시청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유저들과의 취향을 분석한 결과가 어느 정도 잘 작동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IT라든지 중국, 뭐 조선시대 관련된 컨텐츠들도 다 추천이 됐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가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를 좀 미리 생각을 해서 셀프 Q&A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이거 굉장히 열심히 잘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시작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 소수의 그 컨텐츠 업체 관련자 대상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그 결과
딥러닝이 기존 알고리즘보다 좀 더 낫다는 내부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제 발전을 시켜서 실제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요. 이 모델의 성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나 뭐 예를 들어 예측 모델을 만든다. 그러면은 개를 보고 이게 개라고 딥러닝이 표시할 확률이 몇 %다라고 수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굉장히 주관적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개발에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물론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천 알고리즘도 수치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하려면 그런 수치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는데 컨텐츠가 굉장히 한 15,000개 이상으로 많았지만 90% 이상의 컨텐츠를 모두 시청한 사용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추천할 것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 사람이 시청했던 결과더라도 다시 좀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좀 더 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들 것 같은 경우에는 다시 추천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컨텐츠가 굉장히 스크립트가 잘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컨텐츠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이 클릭만 하고 돌아가는 것도 시청 시간은 0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동영상 재생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스크립트만 쭉 읽어도 시청 시간이 0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유저는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특징적인 저희 사례의 특징인데 이런 사례가 좀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유저를 구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려웠던 점을 좀 해결하고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랑 컨텐츠 유사도 추천이랑 이제 협업 필터링이라는 사용자 간의 그 취향을 이용한 추천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용자 기반 취향 추천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가 들어오면 이 사람의 취향을 알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협업 필터링 알고리즘보다 컨텐츠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이고요. 유사 컨텐츠 추천 같은 경우에는 취향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는 이 두 가지 컨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하이브리드해서 사용자의 취향과 컨텐츠의 유사도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 감사합니다.